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이슈터치 아나운서 조서연입니다. 천만 서울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보고 전문가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도 가장 뜨거운 주제를 선정해왔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의 주제입니다. 최근 가스비와 전기세 등 공공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고지서를 보기가 무섭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 인상에 이어 오는 4월까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서 서민들의 한숨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월 6일에는 서울 버스에 거리 비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 청취안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지만 이틀 만에 서민들의 경제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의 쟁점을 풀어보는 이슈플러스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김종길 의원, 임규호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께서는 서울특별시 의회 안에서도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이시잖아요.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과 관련해서 고민이 좀 깊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요.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8년 동안 요금 조정이 없었죠. 300~400원을 올린다 하더라도 운송 원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하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사실은 300~400원 정도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고육지책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 텐데.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요. 먼저 임규호 의원께서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작년 12월 말에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통보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이었던 요금을 300원 내지 400원가량 인상하는 안인데요. 예. 여기에다가 기본 거리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5km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이 되게 되고 광역버스의 경우는 2,300원에서 3,000원, 심야버스는 2,150원에서 2,5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어린이 청소년 요금도 오르게 되는데요. 어린이는 450원에서 750원으로, 청소년의 경우에는 750원에서 1,000원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좀 환산을 해보면 한 달에 최소 12,000원에서 많게는 16,000원, 2만 원 수준까지 더 내야 되는 상황이고 1년으로 계산을 해보면 14만 4천 원에서 크게는 2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수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거리 비례제 도입은 철회가 됐지만 300원, 400원 인상 또한 대중교통을 타고 매일 출퇴근하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서울시는 이제 이렇게 지난해 말 대중교통 요금 인상 관련 보도 자료를 통해서 부득이하게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부득이한 요금 인상, 이건 좀 이유가 무엇인지 김종길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부담스러워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이런 것들을 꺼내는 것 자체가 송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하철과 버스를 실제 운송하는 원가에 비한다면 지금 요금은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물가 상승, 인건비 이런 것들이 그동안 8년 동안 계속 상승해 왔지만 요금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 5년간 평균적으로 지하철은 9,2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시내버스는 연간 5,4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운송 원가가 100원이라면 지하철은 62원을 내고 타고 있고요. 그리고 버스는
58원을 내고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적자를 세금으로 메꾸고 있었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매년 1조 2천억가량의 지하철에서만 적자가 발생하고 버스 같은 경우에도 2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다 보니 이 서울시의 교통 시스템 그리고 대중교통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려면 재정 건전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또 노후화된 시설 개선,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한다면 재정 투입이 필수인데 이 재정을 그럼 어떻게 투입할지 지금까지 방식대로 세금으로 그리고 차환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외부의 수혈을 받고 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8년 만에 오세훈 시장이 여러 고민 끝에 시민들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 일단 8년간 요금 인상이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서울시의 어떤 입장이었는데 하지만 최근에 뭐 전기세도 있었고요. 가스비 같은 공공요금 인상에 이어서 이렇게 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은 서민들로서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또 인상 폭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두 의원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호 의원님. 일단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예. 공감은 가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경제가 지금 최악입니다. 물가 폭등이 8%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게 그 외환위기 이후의 그 수준하고 맞먹는 네. 것이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월간 무역 적자는 이미 최대치를 경신한 상황이고 GDP 역시 2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대외적인 성과, 대내적인 성과 모두 좋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은 가스세 폭탄으로 얻어맞고 또 전기세 급등도 되고 있는 상황에 얼마 전에 택시비도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소비자 물가, 뭐 외식 물가 전체적으로 다 오르니 그 서민들로는 부담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죠. 저도 이제 설을 전후해서 지역분들 많이 만나 뵙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나라가 이러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시기에는 솔직히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 정부가 나서서 돈을 풀어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정 확대와 더불어서 공적 투자 역시 늘려가야 되는 것이 기본 상식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정부는 이제 계속 역행하는 그런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각종 기관을 민영화한다든지 아니면은 통폐합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공적으로 뭐 부양을 해주는 시스템이나 뭐 복지 지원 체계도 좀 부정하고 있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얼마 전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도 그랬고요. 특히나 공공요금 확대는 신중해야 됩니다. 서민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자신이 좀 처지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일수록 그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물론 교통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은 하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금 인상 자체에 대해서 필요성은 좀 이해를 하지만 그 시기나 인상폭은 적절하지 못하다. 김종길 의원님. 네, 뭐 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외적으로 상황도 그렇고 대내적으로 상황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담을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얘기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방비 폭탄, 공공요금 인상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문제는 저는 리스크 관리가 잘못됐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그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고 그다음에 에너지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서민들의 부담을 한꺼번에 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과 그런 것 때문에 천연가스에 대한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가격 급등 3배 이상 올랐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꾸준히 계속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었지만 가스공사도 8차례에 걸쳐서 정부에 인상 요구를 했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묵살됐고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묵살됐고 작년 한 해에만 38% 이상 올랐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예. 하지만 그 가스공사가 그 9조 원의 적자를 지고 그걸 운영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분들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또 지금 우리 탈원전 정책을 통해서 전기료를 생산하는 단가 자체가 정말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이 없이 탈원전을 지속하다 보니 우리 정말 한전의 경쟁력이 악화됐고 지금 30조의 채무를 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것들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더 큰 부담을 느끼실지 정말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진단에 비춰서 공공요금, 지금 대중교통 요금까지 인상을 하면 어떡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전 정부에서 실기했던 것, 그리고 정책적 판단을 할 때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았던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시민들이 한꺼번에 부담을 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중교통 요금을 말씀드리는 것조차 송구하지만 지금을 놓친다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드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올리는 규모가 추정컨대 그 대중교통의 적자를 다 메울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조치로 시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절대 실기하면 안 된다. 이런 정책적 판단에 다른 정치적인 유불리가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중교통 운영 적자가 요금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요금 인상 이외에 또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김종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원이 투입돼야 합니다. 다만 그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서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서울 시민이 낸 세금과 그리고 국세를 받은 걸 교부받아서 메꾸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도 부족해서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채권 같은 것들 발행함을 통해서 차입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런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지하철은 지금 약 18조 원이 누적돼 있고요, 적자가. 그다음에 버스 역시 한 7천억 원의 누적 적자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고와 전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고, 지금까지 시민들은 본인이 요금을 증액해서 내지는 않고 있어서 부담을 못 느끼셨지만 지금 성실히 일하시고 성실히 납부하신 세금으로 메꾸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전체 시민이 낸 것을 가지고 대중교통 요금의 적자를 다 보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약간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정말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가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지금처럼 너무 낮은 금액을 가지고 탑승하는 거는 좀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 부담을 몰라서가 아니라 더 좋은 서비스와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정부의 재정 지원도 좀 필요는 하다, 이런 말씀을 잠깐 해주셨잖아요. 정부의 재정 지원이라는 게 이번에 그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거, 그리고 적자를 메우라고 주는 세금은 아니죠. 다만 이제 그거를 지자체에서 받아서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있는 금액을 가지고 메워왔던 거고요. 정부는 이걸 지방 사무로 보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 굉장히 지금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대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기획재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을 했지만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요금 인상 외에 대중교통 운영 적자를 해결할 방법 다른 건 없는지 임기호 의원님? 일단 대중교통 운영 적자는 애초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 지하철 버스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율성만을 따져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 뭐 전체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공공성과 대중성을 고려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폭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유지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이 요금을 인상해버리는 것이고요. 제가 지적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가 하려고 하는 방안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너무 손쉬운 방법을 일찍 택해버린 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 일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버스의 경우입니다. 버스가 이제 매년 보조금으로 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올해도 아마 5천억 정도를 지원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웠을 때는 한 8천억 수준까지 받았고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들 버스 회사 개개인의 그 사정들을 좀 살펴봤을 때 단기 순이익, 배당액, 이익잉여금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2015년의 경우에는 30%였던 것이 19년도에는 72%까지 올라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좀 환산을 하면 2,800억 수준에서 4,500억 수준까지 급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뭐 보조금조차도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저희가 해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적자를 메우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은 판단인지 일단 의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좀 지적을 했었는데 서울시는 솔직히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하철은 이렇습니다. 지하철 운영 주체가 서울교통공사거든요.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100% 출자 기관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솔직히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서울시는 이 책임에 관해 좀 방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서울교통공사가 재작년쯤에 한 1조 원대 적자로 허덕이고 있을 때 네. 서울시는 그냥 한 푼 두 푼 지원하는 형태로 시혜적인 성격인 보조를 했을 뿐이고 책임을 국가나 아니면 서울교통공사 내부로 좀 돌렸었거든요. 물론 뭐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서울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이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국가적인 책무도 져야 된다는 부분 인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 뭐 책임 있는 당국자들, 서울시, 정부, 기재부 다 모여서 좀 터놓고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는 게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고 또 조금 전에 되게 의미 있는 말씀 해주셨던 게 이 대중교통 이용이나 운영에 대한 의미 중에 사회적인 의미도 분명히 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뭐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이나 대중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죠. 환경에 대한 책임도 있고요. 사실 일각에서는 대중교통 운영 적자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노인 무임승차 제도 때문이다. 이번에는 이 제도를 수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 김종길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앞서 우리 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하자면 일단은 대중교통이 공공성과 그런 공공성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공공성을 잘 살리기 위한 방안도 공공에서 잘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것도 우리 임규 의원님이나 저와 같은 의회에서의 역할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수익성에 악화하는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화롭게 계속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수익성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버스 운송조합이라든지 서울교통공사의 그런 재정 건전성이나 경영의 합리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부터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노인들이 무임승차를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경제활동을 누리거나 여가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출해야 될 비용들을 어떻게 보면 상쇄하는 그런 사회적 편익을 발생하는 것도 3천억 원 이상의 효과를 낸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우리 요금 인상을 계기로 해서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자, 아니면 줄이자, 아니면 시간 제한을 두자, 노인의 연령을 인상하자, 상향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자는 본질 자체는 그 운영 적자가 어떻게 보면 요금에서부터 기인하는 이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고 부차적인 이런 무임 손실을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17개 시도 그리고 20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에 모두 살고 있는 노인들을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나라에서 노인복지법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노인이라고 규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과연 65세가 맞는지, 그분들이 무임승차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간을 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지금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버스 요금이나 지하철 요금보다 더 큰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지금 요금과 결부해서 소비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요금 인상의 본질적인 원인 그 부분 더 제거를 하고 이것들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런 이야기는 세대별로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사실 노인 연령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의는 필요하다. 이 이야기는 이제는 점점 더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기호 의원님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저도 우리 김종길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이 노인 무임승차로 인해서 이 문제를 다뤄게끔 하는 체계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노인이 안 타도 지하철은 달리고 또 전기요금이 더 드는 것도 아닙니다. 둘째, 65세가 되면은 벌이가 없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65세 어르신들이 좀 젊어 보인다고 그 기준을 높이자. 그러면 소득은 없는 상태에서 지출이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사각지대가 분명히 발생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나 자살률이 OECD에서 1위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분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줄여나가는 거는 전체적인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봤을 때도 좀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는 사실 국가하고 지자체가 부담해야지 근본적으로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년 기준 연령이 또 65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다 같이 합의가 필요한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대중교통 문제는 수익성보다 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임 의원님? 예, 제가 지금 교통위에서 한 6개월 조금 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주창했던 내용이 교통은 복지다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인 인프라고요. 또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수익성만 따지게 된다면 공공성과 대중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 사례를 일본에서 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공 대중교통 요금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서비스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상태인 거는 일본 가신 분들이라면 다 체감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공공적인 측면이 절대적으로 부각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특히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하철과 버스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의 존재 의미를 복지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대해서 좀 여기에 대해 김종길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네. 대중교통의 공공성에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복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도 인정하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이 후퇴하게 되면 복지 부분이 축소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이런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것도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프라를 이동권을 자유롭게 보장할 수 있는 사회가 정말 복지 사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공익성, 공공성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 그렇다고 이번에 요금을 올려서 운송 원가가 100원인데 101원, 102원 이익을 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절반에 미치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운송 원가를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이라는 거는 손해까지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성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 지난 2019년에 경기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당대표이신 이재명 대표님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세금을 더 투입해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요금을 올리셨어요. 왜냐? 그게 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가치 판단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그 수익성 때문에 공익성을 해친다면 그러한 결정도 해야 되고 그게 리더고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운송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그 요금을 올리는 것이 마치 복지 정책을 후퇴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서울시는 연간 한 700억 규모로 소외계층, 저소득계층 이런 부분에 교통비를 따로 드리는 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금 인상이 올라가서 실제 그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 때문에 본인의 그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된다면 그런 선별적인 분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 시민의 그런 건전성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그래서 이제 그런 교통 약자들이나 아니면 사회적 소외계층들이 이번 요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뿐만 아니라 지속 운영을 위한 요금 인상이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대중교통 혼잡 통행료, 또 주차 요금, 또 교통세 징수 등으로 요금 인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다양한 의견들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 임교 의원께서는 이런 의견들은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죠. 그 세금을 올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일부 세수 확보는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조세 저항만 더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혼잡 통행료 내고 주차요금 내고 교통세 징수하시는 분들은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께 뭐 세금을 더 매긴다고 해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거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 이런 세금 올리는 것들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본적인 구조 문제 해결이 가장 좀 네. 우선이다. 이건 좀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셨고요. 예. 김종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임교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임교 의원님께서 교통위에서 열심히 활약하시면서 보셨지만 혼잡 통행료 원가를 다 그러니까 징수하는 원가까지 제하고 나면 100억 원도 안 됩니다. 이거를 얼마나 올려서 또 주차요금을 얼마나 올려서 어떤 시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면서 대중교통 요금의 적자를 메우려고 하는지 저는 그 목적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 의원님이랑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면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남게 되는데요. 새로운 세금을 걷지 않더라도 다른 데 쓰이는 세금을 끌어다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요금제 인상을 통해서 그걸 분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합리적인 배분을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당론으로 뭐 어떻게 하라고 발표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월 6일 날 이 의견 청찬이 왔고
저도 민주당은 이 당론으로 뭐 지금 한 반응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고 이번에 요금 인상이 서울시가 300원, 400원 안을 시의회에 접수를 했습니다. 400원 안으로 올리더라도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4천억, 지하철은 4천억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도 3천억 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세금이 더 투입되지 않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가피한 이런 조치 없이는 더 나은 대중교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각고의 노력이 이어진다고 생각해서 시민들께서 이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독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독일에서 이제 지난해 물가, 에너지 비용 상승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서요, 이벤트성으로 약 석 달 동안 9유로 교통패스를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9유로라는 게 한 12,000원 정도더라고요. 이런 독일의 사례를 본따서 10,000원 교통패스를 도입하자라는 시민단체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가능성이 있는 건지 먼저 김종길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도 그 기사를 봤고요. 이제 9유로 패스를 성공적으로 확인하고 뭐 48유로인가요? 이렇게 해서 상설적인,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설적인 패스를 하겠다라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권이 보장이 되고 또 친환경적인 저탄소 지속 성장에 대해서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감을 많이 얻고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 시사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분들이 그런 제안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경청하고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역할은 지금 당장 그걸 도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거고요. 독일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 총소득이 5만 불이 넘는 상황이고 1인당 총소득에서 한 40%를 조세와 사회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높았고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줄은 상황에서 독일은 우리보다 3배 이상의 교통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극복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시도된 노력이었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성공했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는 건 좋지만 우리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그만큼의 재정을 더 투입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부담할 용의를 가지고 계신지 이런 사회적 합의가 없이 단순히 좋은 것만 보고 해보자 이렇게는 좀 너무 섣부른 것 같고요. 시민단체에서 그런 제안을 하고 이런 좋은 사례를 제시를 했다면 정치권은 그것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안착시킬 수 있는지 또 우리 한국형 모델로 만들 수 있는지를 책임 있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뭔가 반짝이는 아이디어인 건 맞지만 독일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자, 임기호 의원께서는 이 10,000원 교통패스 도입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구현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환영이죠. 예. 이벤트성에 한정해서 아니면 상설 도입 가능하다면 계속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나라 교통 체계가 그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승 제도가 잘 돼 있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아이디어에 버금가는 정책들이 구현된다면 뭐 대중교통 이용률도 높이고 적자도 좀 해소될 수 있는데 기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을 살펴봤는데요.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면 향후 경기도와 인천 등의 요금 인상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앞선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옳다고 볼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임규호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요금 인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일반 시민들이 힘들어합니다. 너도 나도 뭐 치솟는
뭐 세금이나 뭐 공공요금에 대해서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뭐 국가나 지자체가 골똘한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책 없이 요금 올리는 거로 또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겠다? 이거는 옳은 방법이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요금 인상을 동결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고려했었던 것이겠죠. 물론 경기도가 그 서울보다는 약간의 요금을 더 받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울의 교통요금이 지금은 인상되어야 하지 않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출하고 있는 뭐 교통, 지하철이나 버스에 대한 그 지원금 이런 것들에 대한 건전성을 좀 확보해보고 그다음에 국가와 서울시와 뭐 시민단체들이 TF를 만들어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1차적으로 구현해야 된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금 인상 자체는 필요하지만 그 시기나 규모는 좀 아쉽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 말씀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종길 의원님. 네. 요금제를 조정하자,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자는 주장을 하는데 부담을 갖지 않는 정치인들은 없을 겁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요금을 올리면 그 영향이 다른 경기도라든지 수도권에 미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둘 것은 서울시가 올렸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요금 인상 요인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그 요금 인상의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경기도가 먼저 올렸고 서울보다 200원을 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이 지금 300원을 더 올리든 400원을 더 올리든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만큼 얼만큼 더 올릴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지금은 여력이 조금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올리지 않을 뿐입니다. 2021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17개 시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중교통의 적자가 너무 심하니 요금 인상을 검토해라.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요금 인상을 한 곳이 없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어려운데 이것저것 다 올리면 월급은 안 오르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셔요. 그런 것들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시기를 놓쳐왔고 이 시기가 맞을까? 아니면 이게 뭐 정치적으로 유리할까 불리할까? 어떻게 보면 본질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흐트러졌던 시각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 것이고요. 저항도 있으실 거고 불만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공감을 얻어가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교통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은 이 요금이 부담스러워서 생활에 지장이 계시는 분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너른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인상은 너무나도 불가피하고 또 어떤 금액의 규모 자체도 좀 운영 지속을 위한 최소의 규모다라는 말씀도 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종길 의원, 임규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와 연이은 금리 인상에 이어 새해부터 시작된 공공요금 인상에 늘어난 서민들의 한숨,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신중한 인상안과 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인상액은 300원에서 400원 정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8년 동안
요금 조정이 없었죠. 3,400원을 올린다 하더라도 운송 원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하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사실은 3,400원 정도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고육지책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서울시는 일반적인 공공교통 요금 인상 당장 철회하라. 기름값은 3,400원 낮아지고 공공교통 요금은 반대로 3,400원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결국 자가용을 더 이용하게 만드는 정책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적격인 요즘입니다. 전기,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이 전반적으로 크게 인상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서민 가게에 가해지는 부담은 무거워지고 있으며 이용했을 때보다 에너지가 절감되고요. 또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도 줄일 수 있습니다. (1만 원) 교통패스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의 대중교통인 지하철, 버스뿐만 아니라 무궁화, 그리고 새마을호, 고속화 열차들도 탈 수 있는 패스 도입을 통해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으며 대기질 향상으로 인한 건강 증진 및 교통 체증으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개선을 노릴 수 있다. 올려야 하나라는 생각도 조금 있기는 해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계속 올리다 보면 다들 또 계속 어려운 상황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하니까. 인상을 하더라도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